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겉으로는 건강한 식습관처럼 보이지만 50세 이후에는 그 건강한 선택이 오히려 당신의 신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얼굴이나 손이 약간 부어 있지는 않나요? 소변을 자주 보지 않거나 소변색이 평소보다 훨씬 진한데도 단순히 물을 덜 마셨거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진 않았나요? 아니면 평소처럼 식사도 잘하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항상 피곤하고 특히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묵직하게 부어오르는 경험을 자주 하시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증상들은 사실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 정화 기능은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영구적으로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었을 때까지 아무런 자각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깨끗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이 더 이상 맑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 결국 독성 진흙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죠. 신장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의 정화 필터가 한번 막히거나 손상되면 그것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현대 의학에서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듣게 됩니다. 신장 여과율 GFR이 4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통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 당장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충분히 이 상황을 늦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겉보기에는 건강에 좋은 습관, 심지어 의사가 권하는 음식조차도 노년층의 신장을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장을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리아스 슈미트 박사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25년 이상 내분비 및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겉보기엔 건강하고 식사도 잘하고 매일 걷기 운동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을 해보면 신장 기능이 예상치 못하게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존 데이비스 씨, 78세. 그분은 단지 최근 들어 밤에 화장실을 3번 넘게 가고 다리가 쉽게 붓는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GFR 수치는 52였습니다. 이는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심장에 좋다고 해서 신선한 딸기 스무디를 만들어 마셨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딸기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건강한 딸기와 함께 섭취했던 잘못된 식품들의 조합이 존 씨의 신장 기능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딸기와 같은 베리류를 자연이 준 선물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간과 신장이 건강하고 효소 기능이 활발한 젊은 시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간은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몸은 음식 속에 유기산을 분해할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보약이었던 음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독성 부하가 됩니다. 마치 이미 막혀 있는 필터에 물을 계속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노년층에게 슈퍼푸드가 될 수 없는 5가지 식품에 대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식탁 위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려 25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단지 식습관을 약간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혹시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건강식인 척하지만 50세 이후 당신의 신장을 천천히 혹은 급격히 손상시키는 5가지 치명적인 식품을 가장 위험한 것부터 역순으로 공개하겠습니다. 5. 가공된 통곡물 시리얼 및 Processed Whole Grain Cereals and Bars.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통곡물 시리얼이나 에너지바를 선택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된다 줄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판되는 통곡물 제품의 대부분은 엄청난 양의 인산염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식감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지만 신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극도의 부담이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인산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60% 이하인 분들은 이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인이 축적됩니다. 혈중 인산 수치가 높아지면 칼슘 균형이 깨지고 뼈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장 자체의 석회화를 가속화시켜 신부전을 악화시킵니다. 안나 마리아 씨, 71세. 그녀는 매일 아침 건강한 통곡물 시리얼 한 그릇을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극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중 인산 수치는 5.2mgdl로 정상 범위 2005cm/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신장 전문의 진단은 만성 신부전의 급격한 악화였습니다. 시리얼을 끊고 신선한 귀리와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꾼 지 2달 만에 그녀의 인산 수치는 4.0으로 떨어졌고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통곡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첨가된 인산염이 당신의 신장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4. 고칼륨 함유 건조 과일, High Potassium Dried Fruits, 건조 과일, 특히 말린 살구, 건포도, 무화과 등은 흔히 노화 방지와 장 건강을 위해 권장됩니다. 이들은 천연당과 섬유질, 그리고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심장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혈중 칼륨 수치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신부전 환자는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고칼륨 혈증에 쉽게 빠집니다. 고칼륨 혈증은 초기에는 무증상이지만 심해지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지어 급성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생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아 칼륨 농도가 희석되지만 건조 과일은 그 이름처럼 수분이 70-80% 이상 제거되어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시, 68세. 평소 신장 기능이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간식으로 말린 살구 10개를 매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이는 하루 칼륨 권장량의 약 40%에 달하는 양입니다. 일주일 뒤 그는 근육 약화와 심한 무력감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6.5mEql, 정상 3.2.0q라는 매우 위험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즉시 건조 과일을 금지하고 칼륨 배출제를 처방했습니다. 데이비드 씨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저염이라 표기된 간장 또는 소스류,
soy sauce or sauces labeled low sodium. 우리는 소금 나트륨자의 신장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염 간장이나 저염 소스를 사용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자 마케팅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간장 한 스푼에는 평균 약 9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저염 간장은 나트륨 함량을 25% 정도 줄인 것이 보통입니다. 즉, 여전히 한 스푼에 675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맛의 만족감이 떨어져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 저염이라는 심리적 안도감 때문에 다른 음식에 소금을 덜 넣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신장에 과도한 나트륨이 유입되면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2배로 격렬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신장의 혈액 여과 압력이 상승하고 미세혈관, 사구체이 점점 약화되고 손상됩니다. 김민수 씨, 74세. 고혈압과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소금 대신 오직 저염 간장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압은 여전히 156/95 이상으로 높았고 단백뇨 수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식단을 분석해 보니 그는 저염 간장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총 나트륨 섭취량은 일반인보다 단지 10% 정도만 적을 뿐이었습니다. 간장을 완전히 끊고 천연 허브와 마늘, 양파로 맛을 낸 지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135/80g로 안정되었고 단백뇨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핵심은 저염이 아니라 무염에 가깝게 식단을 조절하는 의지입니다. 2. 고지방 유제품과 단백질 파우더, high-fat dairy products and protein powders. 많은 노년층이 근육 감소, 사르코페니아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에 집중합니다. 이는 좋은 습관이지만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지방 치즈, 전지 분유, 그리고 고농축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에 이중의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요소 질소라는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요소 질소는 오직 신장만이 걸러내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평소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휴식 없이 계속 돌아가는 엔진처럼 신장을 과열시킵니다. 여기에 고지방 유제품의 포화지방까지 더해지면 간은 지방을 분해하느라 지치고 신장은 단백질 노폐물 처리로 혹사당하는 쌍끌이 부담 상태가 됩니다. 소피아 이바노프 씨, 65세. 그녀는 근력 강화를 위해 매일 고농축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 쉐이크를 2잔씩 마셨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함께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등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속도보다 3배 빠르게 신장 기능이 악화된 것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는 그녀에게 단백질 쉐이크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로 제한할 것을 권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과 저지방 유제품으로 전환한 지 4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안정화되었고 더 이상 급격한 악화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과유불급이며 반드시 저지방,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1. 베리류, 딸기 등과 함께 섭취하는 곡살산 식품 High oxalate foods consumed with berries. 가장 치명적인 조합, 바로 딸기를 먹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아쉽게도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옥살산 자체는 독이 아니지만 체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 옥살산을 효율적으로 걸러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여과 속도가 느려지고 옥살산이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딸기 자체보다 딸기와 함께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고옥살산 식품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고옥살산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특히 껍질째 먹을 때, 비트, 진한 초콜릿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딸기 스무디를 만들 때 시금치 한 줌을 넣거나 간식으로 딸기를 먹은 직후 아몬드 한 줌을 먹습니다. 이것은 옥살산을 체내에 폭발적으로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축된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불과 몇 달 만에 통증을 동반하는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박지훈 씨, 76세.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와 딸기를 넣은 녹색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는 6개월 만에 허리 통증과 혈뇨로 병원에 왔습니다. CT 검사 결과 그의 요관에는 0.7cm 크기의 결석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인은 고옥살산 주스의 장기적인 섭취였습니다. 런던 왕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옥살산 식품을 지속적이고 농축된 형태로 섭취하는 노년층의 신장 결석 발생률은 일반인 대비 45% 더 높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딸기나 베리류를 드실 때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옥살산 함량이 낮은 식품, 바나나, 사과과 함께 드세요. 시금치, 아몬드와 같은 고옥살산 식품과의 조합은 가장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마지막 조언. 깨달음과 자기 몸에 대한 책임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불안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당신의 몸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복잡하고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피곤하거나 다리가 조금 붓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무시했던 거죠. 하지만 몇 달, 몇 년의 지연이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결국 정기적인 혈액 투석을 받거나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단지 5가지 식품에 대한 습관만 바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늘 생각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음식 한 입, 따뜻한 물 한 잔, 담백한 식사.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심장을 안정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며 신장이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세요. 책상 위나 식탁 위에 스무디 재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딸기나 다른 베리류와 함께 시금치, 아몬드 또는 고농축 단백질 파우더를 습관처럼 섞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 선택해 주세요. 아침 스무디에서 고옥살산 식품을 빼고 대신 칼륨 함량이 낮은 바나나나 베로 바꾸어 보세요. 혹은 저염 간장이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버리고 허브나 식초로 맛을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그 답을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피로감이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그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당신의 몸은 사랑받고 돌봄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 신장 건강을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지키세요. 그리고 당신의 신장과 심장을 사랑으로 돌보세요.